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당황하거나 말을 돌린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보다 반응해서 사람의 진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살짝 꺼냈을 뿐인데 상대가 갑자기 얼어붙고 주제를 바꾸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할 때 그 반응 하나가 마음을 조용히 닫게 만들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주 통화하던 지인에게 60대 후반 정미 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은 좀 허전해.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말도 줄고 애들도 바쁘고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인은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 시간 남을 땐 취미라도 하든가. 나 같으면 책을 쓰겠다. 정미 씨는 그 순간 갑자기 말이 멎었다고 합니다. 위로해주는 척 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가볍게 넘겨버린 느낌이 너무 뚜렷했다고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랑 대화 주제가 달라졌어요. 가벼운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린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 마음을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태도가 보이죠. 오늘 영상은 내 마음을 닫게 만든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예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가 당황하거나 회피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감정을 나눌 준비가 안 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지치지 않는 선을 먼저 긋는 방법,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사람의 진짜 성향은 어떤 질문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 질문 지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요즘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다예요. 질문은 참 단순하죠. 하지만 대답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말을 얼버무리는지, 웃으며 넘기는지, 화제를 바꾸는지, 혹은 그런 걸 왜 물어? 하고 불쾌해하는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 사람인지, 자기 안의 불편함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인간관계는 그 사람의 내면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면을 인정하느냐 회피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수많은 인터뷰와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은 타인과 진짜 친밀해질 수 없다. 그녀는 취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불편한 감정조차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당황하거나 회피하거나 짜증내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준비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5세 김재순 씨는 조금 가까워지고 싶은 직장 동료에게 점심시간 중 조심스레 이런 말을 꺼냈어요. 사실 나는 인간관계에서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라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혹시 선옥 씨는 요즘 좀 불편한 사람 없어요? 그 순간 그 동료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그런 건 왜 물으세요? 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하면서 말끝을 잘랐다고 해요. 그 말에 김재순 씨는 아, 이 사람과는 진짜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겠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동료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감정에 관해선 아직 나눌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진심을 끌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말을 잘하느냐, 센스 있느냐보다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인가. 이게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기준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내가 말 꺼냈을 때 무심하게 반응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 관계 다시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사람은 당황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특히 감정과 관련된 질문 앞에서는 회피, 부정, 방어 같은 반응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말한 이 질문, 요즘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처리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경계해야 할 반응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을 얼버무리는 사람. 글쎄요. 뭐 딱히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비슷하죠, 뭐하. 이건 얼핏 보면 예의 바른 반응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불편함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웃음과 말끝 흐리기로 넘기는 사람은 정서적인 깊이 있는 대화를 어려워하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이정민 씨는 서로 여행도 다니고 소소한 대화도 잘 통하는 교회 지인 A 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민 씨는 A 씨와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 느꼈던 소소한 서운함을 꺼내려고 했죠. 우리 요즘은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가끔은 나 혼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어? 그 순간 씨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난 그냥 요즘 뭐 바빴나 보다 했지. 정민 씨가 혼자 너무 감성적인 거 아냐? 하고 웃어넘겼다고 해요. 정민 씨는 그 자리에서 그 웃음이 얼마나 마음을 밀어내는 신호였는지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웃으며 넘기는 사람일수록 가벼운 말 같지만 그 안엔 난 당신 마음 깊이까지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심리적 경계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 자체를 불쾌해하는 사람.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거 나한테 실례 아니에요?
이건 감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영역을 꺼내는 순간 불편하다는 방어선을 치죠. 이런 사람은 당신의 솔직한 말도 예민하다, 감정적이다, 오해다라며 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시청자분은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후 연락을 이어오던 동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던 중 제가 이런 말을 꺼냈죠. 난 은퇴하고 나서 조금 허전하더라. 당신도 그랬던 적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더군요. 아니, 나는 하나도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하는 거 자체가 참 피곤한 거 아니야? 하면서 불쾌하단 표정을 지었어요. 그 이후로 그분과는 대화 주제 자체가 줄었다고 해요. 감정을 꺼낼 수 없다는 건 관계의 깊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셋째, 주제를 갑자기 바꾸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 그 질문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요즘 뉴스 보면 진짜 사람들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몰라. 혹은 불편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는데 B씨 진짜 재수 없거든요. 이런 반응은 감정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바로 외부로 투사하거나 이슈화하거나 회피하는 패턴입니다. 즉, 내 감정을 들여다보기보다 다른 사람 문제로 전환해버리는 사람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기 안의 불편함을 들여다보기 불편할 때 그 감정을 바깥으로 쏟아냅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언제나 남 이야기에 그치고 결국 당신의 감정은 공중에 뜨고 말죠. 실제로 한 지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해심 많고 듣기 좋은 말 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해요. 혹시 너 요즘 나랑 어색한 거 있니? 라고 조심스레 물었더니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며 바로 방어와 비난을 섞어 넘기더랍니다. 그날 이후 말을 잘하던 사람이 마음을 못 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요. 이 세 가지 반응, 말을 얼버무리거나 질문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주제를 전환해 회피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의 공통된 신호를 보여줍니다. 나는 지금 당신과 감정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는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회피하는데 익숙하다면 그 사람은 거리를 둬야 하는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 기준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그 기준은 말솜씨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감정 앞에서 보이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인정하는 사람. 요즘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예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사실 요즘 딸하고 살짝 거리감이 있어요. 아무 일 아닌데도 서로 말꼬리가 좀 날카롭거든요. 나도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이런 반응은 감정을 크게 꾸미거나 숨기지 않아요. 감정은 있어도 괜찮다는 태도, 그게 바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봉사하는 언니가 있어요. 처음엔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커피 한잔 하다가 제가 말했어요. 요즘은 아들한테도 연락이 좀 뜸해서 괜히 신경 쓰이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나도 그래. 나는 딸이랑 문자하다가 괜히 말 돌리면 하루 종일 마음이 뭔가 헛헛하더라 하고 웃더라고요. 그 순간 묘한 위로와 따뜻함이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감정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도 쉽게 이해합니다. 둘째, 감정을 바로 말하지 못해도 진심으로 들어주려는 사람. 때로는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 질문 바로 답하긴 좀 어렵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마음에 담아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건 회피가 아닙니다. 감정을 다듬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중요한 건 당신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 남성 시청자분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퇴직 후 자주 만나는 아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 꺼냈어요. 난 요즘 인간관계가 자꾸 피곤하게 느껴져. 괜히 나만 노력하는 것 같고. 혹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하고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분이 전화를 해서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 말 듣고 나도 좀 생각했어. 나도 사실 혼자 괜히 오해하고 넘긴 적 있었던 것 같아. 그 대화를 계기로 두 사람은 훨씬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감정을 바로 꺼내지 못해도 곱씹고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감정을 공유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당신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느낄 수 있지. 나라도 서운했을 것 같아. 이 말은 짧지만 당신의 감정을 정당한 감정으로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해결해주는 건 아니어도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태도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이 들어 친구한테 나 좀 외로운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마음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도 그런 느낌 들 때 있어. 우리 그냥 서로 너무 무거워지지 말고 그럴 땐 만나서 수다 떨자.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감정을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저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걸 함께 인정해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건 얼마나 친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입니다. 친한 사람이 다 편한 건 아닙니다.
마음이 닿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워져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할지, 그 기준은 결국 감정 앞에서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잘 챙겨주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 사람인가입니다. 감정을 꺼냈을 때 가볍게 넘기고 왜 그런 걸 이야기하느냐고 되묻고 주제를 돌려버리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에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자기 마음조차 들여다볼 준비가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진짜 친밀감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불편한 감정에 함께 머물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당신의 진심에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상대의 말보다 반응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리거나 표정이 얼어붙거나 불편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갈 때 그 반응은 나는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더 설명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마음을 계속 들이밀지도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당신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일 수 있으니까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스러운 관계란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의 관계다. 우리는 설명을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감정을 인정받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곁에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보세요. 당신의 반응 하나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인간관계 안에 조금은 선명한 기준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감정을 무겁게 받아주는 사람, 의견을 강하게 내는 사람보다 감정에 가만히 머물러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과 오래갈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앞으로 당신이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간관계를 바꾸는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